구독하기. 자랑은 아니지만 전 집안일을 아예 못해요. 집안일을 하느니 차라리 야근을 하고 돈을 더 벌겠다라는 주의예요. 그러다가 10년을 넘게 자취하며 살던 남편을 만나 결혼해 바깥일은 제가, 집안일은 신랑이 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 보고 서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훨씬 잘 벌어요. 결혼은 작년 8월에 했는데 명절 때 시댁을 이번에 처음 갔어요. 작년 가을에는 시국 때문에 겁내시는 시댁에서 오지 말라셔서 못 갔고, 이번 설 때는 설날 전에 어머님이 확진자와 동선이 직접적으로 겹쳐서 격리 때문에 오지 말라셔서 안 갔어요. 다행히 확진은 안 되셨어요. 명절 지나고 찾아뵈어서 룸으로 된 곳에서 외식한 게 끝입니다. 이번 추석 때는 전부 2차 접종까지 끝낸 상태고 해서 드디어 첫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게 됐어요. 가자마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거지 같다입니다. 일단 눈치 보는 신랑을 절대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대놓고 못 들어오게 해요. 신랑이 시어머님 저리 가셨을 때 후딱 들어와서 어깨 주물러 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할게.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와서 눈을 부라리십니다. 가서 아빠나 도와. 라길래 저도 눈치 보여서 저리 가 있으라 했어요. 그리고 저랑 시어머님 둘 다 한마디도 안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시면 정말 못하지만 네 하면서 잔심부름 하고 있는데 친척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시국 때문에 한 번에 안 오시고 한 가족이 오면 상 차리고 치우면 또 그 다음 집이 오고 또 그 다음 집이 오고 하루 종일 음식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하니 사람이 너무 빡치는 거예요. 손에 익지 않으니 너무 힘들었기도 했어요. 조카 며느리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저랑 시어머님만 한 번도 못 앉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하는데 사람이 부글부글하니 화가 나서 신랑 불러서 그냥 도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눈부라리면서 방구 너는 거실 가서 어른들이랑 있어. 라길래 어머님 왜 자꾸 도와주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따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욕해. 명절 1년에 2번인데 넌 이것도 못하니? 우리 집안 사람이 됐으면 그 집안 가풍에 따르는 거야. 라면서 입으로 방구를 끼시길래 아, 네. 그럼 저도 친정 가면 신랑도 저같이 일해도 되겠네요. 저희 집 가풍은 남자도 일하자주의라서요. 라고 하니까 허참. 이렇게 크게 소리 내시더니 잠깐 나 좀 보자. 라고 하시길래 싫은데요? 라고 했어요.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한데 그걸 듣고 있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친정이나 가버려. 네 멋대로 살아라. 라길래 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옆에 있는 신랑 버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댁 연락 한 통도 안 받고 내 편 들지 않고 쩔쩔매는 신랑한테 화나서 그냥 시댁에서 살아. 이러고 집 비번 바꿨습니다. 100% 대출 없이 제 집입니다. 일주일 지나면 화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안 풀리네요. 일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루 이틀 왜 못해요? 그런데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게 화가 나요. 당연스럽게 노예처럼 일 시키고 존중도 못 받은 게 화가 납니다. 이런 취급 받기 싫어서 많이 해가고 더 해갔는데 똑같네요. 신랑한테 심하게 하는 건 맞는데 초장에 너가 이러면 난 이래 라고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어떡해. 이러면서 어줍지 않게 방관할 것 같아서 더 심하게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싫다면 같이 못 사는 거죠. 다들 참고 사는데 제가 지랄 맞은 건가요? 다음 사연입니다. 시어머님께 제가 사과드려야 하나요? 명절 때 시어머님과 큰 소리로 언쟁이 오갔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건지 사과드릴 건 드리는 게 맞는지 여쭤봐요. 최소한 간략하게 적고 싶은데 궁금해하실까봐 소개 간단히 하자면 결혼 1년차, 아이 없고요. 양가 도움 없는 반반 결혼 맞벌이입니다. 급여 비슷하고요. 지난 명절이 결혼 후 저에게는 시댁에서의 첫 명절이었어요. 설 때 교통사고로 제가 입원해서 못 갔거든요. 이후 퇴원 후 방문했고요. 시댁과는 차로 15분 거리. 추석 당일날 아침 9시 정도에 도착. 도착하자마자 국이랑 김치에 간단하게 아침 먹고 바로 음식했어요. 대뜸 어머님이 동태포 뜬 거 한 바구니 주시곤 부치라고 하셨어요. 3시간 동안 전만 부쳤어요. 시간이 정확한 게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따르르르르르르릉. 방순이 전부 치고 있냐? 따르르르르르르릉. 나는 먹기만 하는 중인데. 부럽지, 부럽지. 친구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전부 치느라 전화는 못 받았는데 그때 시간 봤습니다. 동태전에 꼬치전, 버섯전 이거 혼자 다 하는데 3시간 정도 소요. 어머님은 이미 벌어진 술상에 전 갖다 주시면서 합석. 동서가 한 명 있는데 아이가 갓 돌 넘어서 아이 보고 있었어요. 전 다 부치고 바로 잡채했는데 야채는 어머님이 다듬어 주시고 제가 하나하나 볶고 무치고 했어요. 이후 뒷정리까지. 이때 시간이 오후 4시경. 그 후 저도 앉아서 음식 먹었어요. 술도 한잔하다가 어쩌다 보니 시간이 9시 정도가 되었어요. 신랑한테 살짝 이제 집에 가자고 했고 신랑이 집에 간다고 일어났어요. 근데 어머님이 하루 자고 가라.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집에 갈게요. 명절인데 하루 자고 가라.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잘게요. 시댁이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게다가 가깝다 보니 평소 자주 찾아뵙습니다. 동서네가 지방이라 자고 가야 하는데 저희까지 자면 잘 곳이 거실뿐이에요. 방이 3개인데 동서네는 아이가 있으니 방에서 자야 하고 시부모님들 게다가 큰아버님까지. 큰아버님 혼자 시골에서 오셨어요. 제가 저희 잘 곳도 없잖아요 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거실 넓으니까 거실에서 자면 된다. 랍니다. 아니 집도 가까워서 평소 자주 찾아뵙는데 굳이 불편하게 거실에서 자면서까지 자고 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거절한 거고요. 이후 어머님이 이것저것 챙겨주시고는 신랑이랑 나왔어요. 어머님만 따라 나오셨고요. 신랑은 대리기사님이 못 찾으셔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님이랑 둘이 있는데 어머님이 대뜸 너는 뭐가 불편하다고 자고 가지 고집을 부리냐? 자고 가라면 그냥 자면 되지. 내가 널 부려먹기를 하냐 뭘 하냐? 너가 오늘 한 게 뭐 있냐? 라고 하길래 어머님 제가 오늘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치고 잡채하고 제가 뒷정리도 혼자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부터 말대답을 싸가지 없이 하네? 아빠 없이 커서 예의를 모르냐? 랍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빠가 안 계세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처자식 버리고 술집 여자에 미쳐서 이혼 후 바로 시까지 올리며 가버린 그 사람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아무리 아비라지만 양육비 약속도 안 지킨 채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엄마가 그때 양육비 때문에 몇 번을 찾아가고 경찰서까지 가봤지만 정말 안 주면 그만이네요. 암튼 아비라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언니가 등록금 때문에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도 모르쇠였고요. 위자료도 거짓말로 속이고 정말 여기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입니다. 엄마가 식당 일 건물 청소로 밤낮으로 일해서 저희 키우셨어요. 암튼 시댁에서도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한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저 말씀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렇게 자식 잘 키우셔서 서방님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나요? 라고 했어요. 서방님이 고등학교 때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녔는데 여러 고등학교 옮기다가 마지막 학교에서 선생님 손찌검에서 퇴학당했거든요. 어머님이 바로 저한테 뭐야? 이런 싹바가지 없는 거 보소? 소리치시며 욕하셨는데 신랑이 와서 겨우 말렸어요. 저는 차 있는 쪽으로 가고 신랑이 어머님이랑 대화하다 어머님 올라가셨고요. 집에 와서 신랑한테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 했는데 신랑은 그래도 어른인데 한 번만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해라. 랍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어른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과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신랑은 그럼 이대로 평생 안 보고 살 거냐? 라고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전세 대출 받는다고 혼인신고도 한 상태고 저는 계속 사과를 요구할 경우 이혼도 생각 중인데 신랑은 이혼 이야기 하니까 그럼 자기만 부모님 뵙지 말어. 나는 이혼은 절대 안 해. 랍니다. 정말 시부모님들 안 보고 평생을 살 수 있을지 그냥 사과 한번 하고 말아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작 아닙니다. 전을 당일에 하냐고 하셨는데 시댁은 그렇게 하던데요. 시댁은 제사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넷째이시고 시골에서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적었다시피 전도 3가지만 하고 나물류 안 하고 전, 잡채, 소갈비 이게 다예요. 겉절이 같은 건 시어머님이 미리 해두셨어요. 일하는 시간이 길어졌던 건 전 종류는 적었지만 정말 양이 많았어요. 솔직히 음식하면서 제가 힘들다고 느낀 부분은 없었어요. 제가 워낙 음식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본문에 적었듯이 제가 결혼 첫 설에 참석 못한 부분이 있어서 혼자 다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한 부분 다 떠나서 저한테 아빠 없이 자라서 예의를 모르냐고 하신 말이 충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을 다 아는 신랑이 어른이라는 이유로 사과하라고 한 거. 물론 저도 그때 어떻게 생각이 났는지 서방님 고등학교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리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 링크는 신랑한테 보내줄 거예요. 제 편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나고 다른 분들의 공감도 신랑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둘이 좋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라는 말, 그 집 부모도 보고하는 거라는 말, 지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도 댓글처럼 거지 같은 집안에서 살아서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저를 탓하셔도 저는 시어머님이 100번 1000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이 여기서 더 시어머님께 사과하라 한다면 저는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야겠죠.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거든요. 암튼 내일 신랑한테 링크 보내고 추후에 생각해 볼게요. 정말 본인 일인 마냥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언니가 속상해할까봐 언니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이곳에 글 올린 건데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요즘 시간이 물 흐르듯 가네요. 엊그제가 토요일인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에요. 이러다 금방 가을 오겠어요. 그러다 또 금방 겨울 오고. 겨울 싫은데.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참 별 되도 않은 걸로 이혼한다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 살겠어요. 이 글은 흔들리지 말자는 결심을 굳히기 위해 쓰는 글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연애 6년, 결혼 2년차. 5년이 해외 장거리였고 그 탓에 세세한 서로의 식성이나 습관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휴가에 맞춰 여행을 하는 게 대부분의 데이트의 전부였고 그때도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고 넘겼어요. 저는 삶은 계란을 좋아합니다. 간식으로 삶아두고 먹을 정도이고 딱히 가리는 음식은 없지만 민물 생선이나 생미역 등 비린 것을 잘 못 먹어요. 우유 같은 유제품은 좋아합니다. 남편은 냉면 먹을 때도 삶은 계란 안 먹고 낚시 가서 민물 생선 잡아다 끓여 먹는 매운탕을 좋아합니다. 본인 말로는 유당 불내증이 있다는데 초코우유, 딸기우유 다 잘 먹어요. 둘 다 아침 꼭 챙겨 먹어요. 저는 삶은 계란에 샐러드 먹고 남편은 계란 빼고 샐러드만. 저는 우유 넣고 과일 갈아 마시고 남편은 오렌지나 포도 등 시판 주스 마십니다. 가끔 본인 좋아하는 과일, 딸기나 블루베리 갈았을 땐 마셔요. 어느 날 남편이 굉장히 짜증내는 말투로 아침으로 계란 안 먹으면 안 되냐? 삶은 계란 아침부터 보는 거 비이상해. 제 접시 남편 접시 따로 내는데도 그럽니다. 남편은 친구들이랑 주말 낚시를 다닙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저녁에 오는데 민물 생선 잡아서 친구들이랑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술안주하게 매운탕 좀 끓여줘. 남편이 손질 다 해주고 저는 양념하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비려서 간도 제대로 못 봐요. 한번 해주니 당연한 듯 들이닥치길래 싫은 소리 했더니 그거 딱 하나 해주는 게 뭐 힘드냐? 라면서 화냅니다. 친구들 중 남편과 한 명만 기혼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와서 술 진탕 마시고 다들 거실에 뻗어자면 남은 매운탕에 수제비나 라면 끓여 먹고 해장하고 일요일 점심때쯤 돌아갑니다. 집을 비우기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들끼리 알아서 먹고 놀다가 치우지도 않고 일요일 저녁까지 놀다가 우리 집에서 씻고 출근합니다. 우리 부모님 해외 사세요. 시부모님은 40분 거리 사시는데 어머님이 반찬 준다고 지하철 갈아타고 오십니다. 오시면 그 반찬에 같이 저녁 먹고 주무시고 그 반찬에 우리 아침 차려주시고 출근하고 나면 집 청소해 주시고 그 반찬에 저녁 먹고 집에 가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고도 2주에 한 번씩 모시고 식사해야 돼요. 아버님이 다리가 불편하신데 테레비에 메밀국수 나왔는데 그 집 맛있겠더라. 하면 주말에 모시고 그거 먹으러 가야 됩니다. 차로 2-3시간 거리는 기본이고
곰탕 먹으러 갔다가 1박 2일하고 온 적도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싸워봐야 내 입만 아프고 싫은 소리 해봐야 달라지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 들어 부쩍 저 먹는 거에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떡볶이 시켜 안주 삼아 먹는데 같이 온 계란 내 앞접시에 놓고 먹는데 갑자기 비위 상한다고 숟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지네요. 어느 날은 바나나 얼려둔 게 조금 남았길래 딸기랑 같이 갈았습니다. 갈면서 먹을래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줬더니 승질냅니다. 나 바나나 싫어하는 거 모르냐? 분명 바나나랑 딸기라고 했는데 그래놓고 결국 다 마십니다. 스크램블 에그 하는데 버터가 없어서 식용유 했더니 승질냅니다. 평소에도 가끔 식용유로 했었는데 같이 장 보면서 제가 요플레를 사면 돈 많아? 비싼 거 먹네. 그러면서 지는 편의점에서 비옷도 사 먹습니다. 진짜 사소하고 세세하게 야금야금 쌓이기 시작했어요. 막상 쓰려니 다 기억 안 날 만큼. 그리고 정말 세세하고 유치하게. 오늘 아침은 콘프레이크 먹기로 했습니다. 남편 씻는 동안 꺼내놓고 저는 그릇에 미리 부어놓고 화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눅눅하게 먹는 거 좋아하고 남편은 바로 부어서 바삭하게 먹어요. 남편이 씻고 나오더니 왜 내 거 안 부어놨냐? 자기 바삭하게 먹으니까 바로 부어 먹으라고 꺼내놨어. 별말 없이 먹고 있길래 화장 끝내고 앉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너는 참 비위 상하게 먹는 재주 있다. 그거 무슨 맛으로 먹냐? 그렇게 먹을 거면 아예 끓여 먹어. 같이 먹는 사람 비위 상하게 개죽 같은 비주얼로 먹는 걸 보니 입맛 떨어진다. 그래서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 하니 너 먹는 걸 보니 좋은 소리 안 나와. 라면서 온갖 승질 다 내면서 출근합니다. 그러고 있다 좀 전에 엄마가 전화와서 받았는데 아침은 먹었냐고 묻는 소리 듣는데 그냥 눈물이 터지네요. 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뱉는 사람이랑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밀려옵니다. 사무실 동생이 남친이 샌드위치 사서 보내줬다면서 아까 점심시간에 꺼냈는데 갑자기 서글퍼지네요. 연애 때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같이 냉면 먹으면 얼른 내 그릇에 계란 덜어주고 밥 먹고 나면 후식으로 편의점 들러서 요플레 사다 주고 그랬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이래놓고 아버님이 또 뭐가 드시고 싶으신지 아까 카톡으로 덜렁 식당 주소만 띡 보내놓는 아버님을 보니 내가 왜 굳이 이 사람과 살며 상처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바보같이 왜 그러고 살았냐고요? 저 중학교 때 부모님이랑 한국 떠나 살아서 친구도 없고 딱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은 친척들이랑 유산 문제로 크게 싸워서 정 떨어졌다고 2년 다 끊고 떠난 거라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엄마 무심하고 말없는 분인데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 했을 때 딱 하나 걱정한 게 혼자 한국 가서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엄마는 아예 한국에 발길 끊으셨고 아빠는 겨우 할아버지 산소만 몇 년에 한 번 다녀가세요. 엄마 저 결혼식 때문에 거의 19년 만에 한국 처음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저에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매일매일 북적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그랬어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에 사촌 동생들까지 9식구랑 살았어서 부모님이랑 셋이 떠났을 때 그 허전함을 못 이겨서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북적이는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죠. 남편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말 참 잘해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한국 와 있는 나한테 친구 만들어주고 실제 남편 친구들이랑 다 친해요. 실제로 엄마도 10년 넘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셨고 시집살이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하셔서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솔직히 여기만 들어와 봐도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은 아니세요. 집에 제사도 없고 저 시댁가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싫은 소리 눈치 한번 안 주시고 실제로 반찬 해오시는 것도 저 좋아하는 것도 많이 해다 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주 오시고 자주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눈치 안 주셔도 어려운 분이고 굉장히 다정한 분이시긴 하지만 제가 무뚝뚝하게 커서인지 어렵고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너 힘들까봐 오셔서 빨래 청소 다 해주는데 배가 불러서 싫은 소리 한다. 어머님이 너 못 챙겨주시니까 우리 엄마가 어머니 대신에 너 챙겨주는 건데 그걸 싫다고 하는 건 염치 없는 거야. 라는데 뭐라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맙긴 한 일인데 뭐라 꼬집을 수 없게 불편하고 청소 빨래 안 해주셔도 되니 안 오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 바라고 해주신 것도 아니고 다 너 위해서 하는 건데 너 왜 그렇게 베베 꼬였냐? 네가 손해보는 게 뭐가 있냐? 처음에 집도 시댁에서 해주신다는 거 저희 부모님이 반반하자고 우기셨는데 안 된다고 남자가 집에 가는 거라고 하셔서 저 아무것도 안 해갔어요. 저랑 장거리 하면서 남편 나름대로 결혼 준비한다고 가구나 가전 좋은 걸로 사둬서 제가 딱히 살 것도 없었고 한국 와서 남편 차 바꿔주고 제 차 한 대 산 게 제가 해온 전부라서 뭐 합의 이혼 안 해도 손해볼 건 없죠. 그냥 차랑 다 놓고 가고 싶어요.
은근 아이 바라셨는데 아예 꿈도 못 꿀 상황이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아버님 주소 보낸 카톡에 답 안 했더니 나 낚시 약속 있어. 모시고 다녀와. 라고 보내놓은 카톡 보니 갑자기 우라가 치미네요. 저 혼자서 모시고 여기저기 다닌 적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받아보고 싶어져서 퇴근하자마자 그냥 서해왔어요. 아는 데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성격이 무던해요. 좋게 말해 무던한 거고 그냥 무뎌요. 감정선이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는 편이고 또 크게 화가 잘 안 나요. 운전하면서도 화가 난다는 걸 이해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살면서 화를 내봤다 하는 기억도 크게 없고 소리질러 싸워본 적도 없어요. 반면 남편은 예민하고 사람 좋아하고 감정선이 널뛰기를 하는 편이라 연애 때도 쿡 찌르는 말 하긴 했어도 돌아서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자기의 현재 감정이 왜 그런지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명이 사라지고 그냥 혼자 쿡 찔러놓고 자기 할 거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찔려도 아야 하고 아물었는데 굉장히 얕고 작게 쿡쿡 찔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아물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혼자 굶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저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같이 짜증내고 목소리 높아지고 못된 소리 하게 되고 처음에는 안 그러던 애가 화내니까 놀라기도 하더니 이젠 제가 화내면 웃어요. 웃긴가 봐요. 아마 남편이 보기엔 제가 화내는 게 어설프겠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면 부모님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실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냥 성격이 무디세요. 저보다 더 아마 이유도 묻지 않고 내가 그러는 이유가 있으려니 하실 분들이라 그냥 이혼하고 말씀드리려고요. 말없이 하는 첫 외박인데 되려 덤덤해요. 낚시하러 가느라 집에 안 가본 건지 남편 아무 연락 없네요. 권태기 그런 걸까요? 정말 제가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진 걸까요? 여자?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질투가 없어서 그런가 권태기라는 말은 슬픈데 바람이라는 거엔 아무 느낌 없어요. 피고 싶었나 보다 딴 사람이 더 좋은가 보다 나 싫다는 사람은 나도 됐다 싶어요. 그냥 혼자 답답했어요. 혼자서 술도 좀 많이 마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글들 읽으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혼자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에 글을 적을까 했던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면서요. 말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 익명이라는 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지 아니까. 솔직히는 바보 같지만 저런 말들 들으면서도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웃기게도 어제까진 이혼이라는 생각 크게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오늘 저 사람 기분이 또 뾰족한가 보다 하고 혼자 몸살이고 있어요. 혼자 기분 풀어져서는 실실거리면서 애교 부리는 거 보면 스르르 풀어지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종일 일에 집중 안 되고 지난 못된 말들, 행동들, 표정들만 생각나서 그러다 문득 내 스스로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또 지쳐가고 있구나 싶어서 이혼하고 싶다. 이혼할까? 이혼해도 괜찮을까? 머릿속에 이혼만 맴돌다가 확신이 필요했어요. 이러다가도 집에 가서 남편 보면 풀어지고 혹시라도 남편이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럴게 하는 뻔한 거짓말하면 그래 다음엔 그러지마 하고 넘겨버릴까봐. 그래서 글 적고 싶었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누군가 딩동댕 정답입니다 하고 확인해주길 바랬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댓글입니다.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 환장한 것 같아요. 소원 좀 들어줘요. 님한테 정 떨어진 것 같아요. 먼저 차요. 이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취급받고 살아요? 님도 귀한 자식이에요. 바람났거나 정 떨어졌거나 둘 중 하나네요. 괜히 시비 걸고 매사 쓰니가 하는 짓들이 다 꼴보기 싫은 것 같은데 각자 좋아하고 먹는 스타일 다른데 이제 와서 더럽다, 입맛 떨어진다, 사사건건 보기 싫은 거 보니 이혼 진행하심이 좋겠네요. 지 아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러 다녀주는데 고마운지도 모르는 인간이네. 결정은 본인 몫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님 신랑은 가까이에 님 편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만만해서 막말하고 정도를 쉽게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님은 감정에 기복이 없고 웬만하면 다 받아주니 점점 더 만만해진 거고 자기 위주로 길들이는 거죠. 친구 없고 가까이에 부모님 안 계시다는 이유로. 아마 그런 이유가 님이랑 결혼 결심한 이유기도 하겠죠. 본인과 다른 수더분한 님 성격도 마음에 들었을 테고 님이 지르지 않으면 점점 더 만만해져서 더 함부로 대하고 지 입맛대로 길들일 겁니다. 참고 살 수 있다면 님은 남은 인생 60년 넘게 남편 막말 들으면서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겠죠. 사랑이요? 글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간에도 존중과 배려가 우선이어야죠. 지 기분 좋을 때 살살거리며 잘해주고 수틀리면 온갖 짜증과 막말과 무시하며 지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사람이랑 수십 년을 어떻게 삽니까? 잘못 아무것도 없으니 혹여라도 자책하지 말고 마음 졸이지 말고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 남편분 같은 남자 만나봤었는데 저런 부류는 딱 놓을 자리 보고 발 뻗는 스타일이에요. 연애할 땐 금지옥엽이다가 결혼하고 편해졌으니 막대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이제 내가 편해졌다고 편한 모습으로 집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도 싫어지는 거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뭐가 흠이에요. 저런 사람 고쳐 쓰지도 못해요. 참고 살면 평생 마음에 못 박힌 채로 살아야 해요.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후기입니다. 거의 9년에 가까운 시간이 끝나는데 한 달 남짓 걸렸네요.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하고 새삼 놀랐고,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는 그렇게 고민하고 곱씹게 되던 게 이혼 신청서 제출하고 온 날부터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언제 가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는 의무감만 남을 뿐. 왠지 해 뜬 바다가 보고 싶어서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만 보다 잠들었는데 체크아웃 콜 받고 깼어요. 꺼뒀던 핸드폰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남편 친구들까지 어디냐고, 무슨 일이냐고, 실종 신고를 하니, 차량 도난 신고를 하니 어쩌니 난리길래 하나하나 읽고 있는데 남편 바로 전화 오길래 받았더니 어디야? 미쳤냐?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해 주길 내심 내가 바라고 있었구나 싶어서 그냥 헛웃음이 나서 혼자 여행 왔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냥 다시 폰 끄고 챙겨 나와서 그냥 한참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나 걷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연애 땐 밥 먹고 소화하자며 손 꼭 잡고 30분씩 같이 걸어줬었는데 하는 혼자 감상해졌는 지난 생각들만 나더라고요. 멍청하게. 집에 갔더니 시부모님 다 와 계시고 저 보자마자 호들갑 떠시면서 무슨 일이야? 어디 있었어? 라고 하시는데 그냥 그랬어요. 저 이혼할래요 하고 눈물 날 줄 알았는데 호들갑 떠는 두 분 뒤에서 멍하게 있는 남편 얼굴 보니 그냥 그 말이 나왔어요. 저희 둘 막 번갈아 보시면서 두 분이서 눈치만 보시는데 남편이 그래. 딱 그렇게만 말하고 두 분 모셔다 드린다고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아, 저 사람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정말 이혼하자는 말 나한테서 나오게 하려고 그랬었구나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살면서 제일 많이 울어본 것 같이. 그렇게 한참 울다가 잠들었나 봐요. 침대더라고요. 짐 챙겨서 나간다고 서류 보낼 테니 다음 주에 접수하러 가자는 카톡 남겨져 있고 일사천리라는 말이 이럴 때 어울리는 말 같진 않지만 그렇게 이혼했어요. 내일 갈까? 다음 주에 법원 가는 거 알지? 한시해봐. 라는 업무보다 더 단답이 문자 몇 번만으로 그냥 그렇게 너무 쉽게 이혼했어요. 허무할 정도로 쉽게요. 중간에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저 좋아하는 걸로 저녁 차려주셨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마주 앉아서 먹는데 눈물이 나서 다 먹질 못했어요. 다 죄송하다고 저도 계속 사과하면서 울고 어머님도 제게 미안하다고 우시고 그렇게 계속 울다가 가셨어요. 택시 잡아드린다고 나섰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셔가려고 기다렸다면서 그냥 낯선 사람처럼 저한테 목례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진짜 이혼 확정되고 그렇게 왜 이혼하자고 하는 건지 말하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이혼했어요.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먼저 입 밖에 올린 건 맞는데 같이 가서 내 손으로 서류 다 쓰고 한 것도 맞는데 마치 내가 이혼을 당한 것 같은 허망한 마음에 한동안은 많이 힘들었다가 천천히 주변 정리하면서 나름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세상에 참 이혼이라는 게 쉬울 수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나 보다 했어요. 이렇게 쉬운 걸 딴 사람들은 왜 그리 어려워했나 싶은 이상한 마음까지 들고 허탈해서 웃다가 울다가 그랬어요. 회사 일이 정리가 안 돼서 이혼하고도 좀 더 머물러야 해서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내가 그냥 시댁에서 출퇴근할 테니까 한국 생활 정리될 때까지 집 써. 몇 달만 살 건데 또 옮기고 새로 사고 할 필요 뭐가 있냐. 집에서 있으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보낼 거 미리 보내고 해.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혼하고 어느 날인가 퇴근하고 아파트 주차장 들어서는데 누가 막 뛰어와서 앞을 막는데 보니까 남편 친구 셋이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단지 밖 커피숍으로 갔어요. 자기들이 더 미안해하면서 자기들 때문이라고 사과하고 변명해주는데 그 변명조차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권태기도 바람도 아닌 내기였대요.
기혼인 친구는 장비 하나를 살 때도, 낚시 여행을 갈 때도, 심지어 주말 외출도 평일 내내 와이프한테 애걸복걸하고 각종 소원과 자잘한 심부름, 이거 해라 말아라 등 조건을 달아야 허락되는 일이 왜 남편에게는 쉬운 건지, 그 친구의 와이프가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다가 나를 자극해보자는 내기가 붙었다네요. 자신들이 불시에 쳐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과연 몇 번 만에 싫은 내색하는지 낚시 장비를 걸고 내기를 했대요. 남편은 니들이 몇 번이고 쳐들어와도 꿈쩍도 안 한다에 100만 원을 걸었고, 친구들은 3번, 5번, 10번 뭐 이렇게 걸고, 결론은 9개월 동안 친구들은 싫은 티 한 번 못 느꼈다고, 남편이 이겼다고, 이혼한지도 몰랐고 여느 때처럼 낚시 갔다가 우리 집 가자는 말이 나왔는데, 남편이 못 간다고 해서 드디어 내가 싫은 티 낸 거냐고 얘기하다가 남편이 이혼한다라는 식으로 말했고 다들 안 믿었대요. 그냥 싸우느라 하는 소리겠지 했대요. 이혼 진행 중일 때 맘대로 쳐들어왔길래 전후 사정 몰랐지만 그냥 상차로 줬습니다. 아마 그때도 전 아직 이혼한 게 아니니 그냥 진행 중인 거니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처럼 익숙하게 행동하니 친구들도 그냥 싸워서 이혼 소리 하는 거려니 하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만났는데 이번엔 남편이 진짜 안 된다고, 진짜 이혼했다고 하니 자기들도 너무 놀랐다고, 미리 몰라서 미안하다고, 자기들 때문이라고, 남편이 별말을 안 해서 이유도 못 들었다, 설명해달라고 자기들이 변명이라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내 친구도 아닌 남편 친구들한테 하소연하고 그들의 변명을 들어야 할까 싶어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 돌아가시라 하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벨 2번 정도 울렸을까? 너무 해맑고 밝게 전화 받길래 놀랐는데 자기 목소리가 너무 밝았다 싶었는지 금방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친구들 얘기했더니 면목 없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다음날 만났어요. 남편 말은 핸드폰에 뜬 내 애칭이 너무 반가워서 순간 너무 반가웠다가 아차했다고, 매일 아침 시댁에서 눈 뜰 때마다 나 이혼했지 라고 새삼 깨닫는답니다. 습관처럼 집으로 운전해서 불 꺼진 창문을 2시간 넘게 쳐다보고 간 적도 있답니다. 친구들 말이 맞대요. 시작은 내기 때문이었고 그러고 나니 궁금하더래요. 나라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해야 화를 내는지. 주변인 친구들, 이런 인터넷 게시판만 봐도 매일같이 만나는 시부모와 자기 친구들, 주말마다 낚시를 다니는 자기의 삶 등 한 번은 화내고 싸울 법한데 싶었고, 남들은 결혼 초에 평생 싸울 거 다 싸운다는데 이런 결혼 생활이 정상인가 싶었대요. 주변 기혼자들한테 물으니 그렇게 안 싸우는 건 와이프가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다, 바람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대요. 이런 나랑 10년, 20년 계속 살다 보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렇게 오래 만나서 나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더래요. 날계란을 깨트려서 노른자에 이쑤시개를 꽂는 동영상을 본 적 있대요. 이쑤시개가 노른자를 다 덮을 만큼 빽빽하게 꽂혀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 동영상을 보다가 내 생각이 났대요. 대체 저 노른자가 언제 터질까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다가 대체 나라는 사람은 언제쯤 화를 낼까 싶었다고. 이래도 응 저래도 응이니 본인도 점점 가짜는 이유로 시비라도 걸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심한 말, 조금 더 상처되는 말이 뭘지 고민하게 됐었다고. 어쩔 땐 자기도 말해놓고 나서 너무 심했나 싶어 티는 못 내고 움찔하는데 나는 그냥 덤덤하더랍니다. 기껏해야 말 왜 그렇게 하냐고 쏘아붙이고 1시간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 거는 거 볼 때마다 이 정도 말은 해도 되겠구나 싶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 행동이 내가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지더래요. 트집 잡기 위해 지켜봤는데 보다 보니 괜히 짜증이 나고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났다고. 그 내뱉던 사소한 말 하나하나에 생채기가 나고 괜히 큰 싸움 될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건데 그게 남편한테는 너무 재미가 없었다네요. 재미라는 그 표현에 또 한 번 상처받았지만 이미 다 끝난 걸 어쩌겠어요. 왜 이런 얘기 이혼 중에 하지 않았냐고. 너도 이혼하고 싶었으니 개선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진행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눈물만 한참 흘리다가 하는 말이 내가 이혼하자 했을 때 온몸에 피가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자기가 찌른 이쑤시개에 드디어 노른자가 터졌구나. 이건 주워 담을 수도 다시 이어붙일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도 후회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했는데 이혼하기 싫은 마음이 80이었다면 이렇게 어찌어찌 이어붙여서 이혼하지 않고 살면 자신이 평생 나에게 설설 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분명 그 마음이 20이었는데 그동안 봐왔던 자기 친구들의 결혼 모습처럼 살 자신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언제 또 지금처럼 나에게 나를 세우고 아무렇지 않게 막말할 것 같다고. 그냥 자기 맘에 갈피도 다 못 잡았는데 먼저 얘기 좀 하자는 말은 못하겠고, 나도 그런 말 안 하니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어이없더라고요. 그냥 우린 둘 다 이혼하기 싫었는데 자존심도 뭣도 아닌 걸 내세우고 있다가 이렇게 됐구나 싶어 허탈하다가도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 연애하면서도 이런 사람인 줄 몰랐구나 싶어서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아냐고 물었더니 대답 못해요. 그 결정에 후회하냐고 했더니 결국 대답 못해요. 반반이겠죠. 나처럼 후련한 반, 후회 반. 더 할 말 있냐고 했더니 언제 떠나는지 장인 장모님께 말씀드렸냐고 이런저런 얘기만 하다가 돌아왔고, 다음날 새벽 1시 넘어서 전화가 오는데 순간 왜인지 모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전화를 받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느낌. 2번 전화가 왔는데 안 받고 다음날 물었더니 술김에 전화했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냥 몸 생각나서 찾는다는 전 여친이 된 기분이 든 건 제 패배의식일까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겼는데 아무렇지 않게 점심 맛있게 먹으라고 연락 오고 퇴근 잘하라고 연락 오는데 그냥 계속 화가 나서 다 씹었어요. 오늘로 회사 일 다 끝냈고 다음 주에 출국하는데 송별 회식하고 와서 소파에 멍하니 누워있다가 전에 썼던 글이 생각났어요. 다시 읽어봐도 엉망진창이네요. 지금 이 글도 제 마음처럼 뒤죽박죽입니다.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엉키는데 내버려두면 계속 그 생각에 빠지게 될까봐 그냥 뒤죽박죽인 채로 이렇게 글 씁니다. 글을 쓰면서 정리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일기가 돼버렸어요. 그냥 뒤죽박죽인 일기를 쓰고 찢어버리면 없던 일이 될 것 같은 기분.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마음껏 쓰고 나서 덮어버리면 더는 머리 어지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 아시나요? 어쩌면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가끔 했었어요. 그러면 이혼 결심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글을 써서 그냥 하는 말이더라도 내 인생을 찾으라는 말, 행복하라는 댓글들에 이 사람과 함께했던 최근이 어땠는지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혼하길 천만다행이다 싶고 그래요. 복잡하네요. 네이트판을 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와이프를 인격적으로 힘들게 했는데 그 이유가 호기심 재미 때문이고, 그러다 사달이 났는데 사과하기도 싫고 앞으로 설설 길까봐 그러기 싫다고 자존심 세우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기다 노른자 이야기는 너무 소름 끼쳐요. 가만히 있는 노른자가 터질 걸 알면서 언제 터지는지 궁금해서 아무렇지 않게 찔렀다니. 와이프가 노른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지? 쓰니 이혼 정말 잘했어요. 저런 놈이랑은 안 얽히는 게 상책입니다. 저런 놈은 파이어 에그를 노른자처럼 터뜨려야 해요. 쓰니 이혼 성공 축하합니다. 뭐랄까, 굉장히 좋은 직장이 있다고 쳐요. 급여도 좋고 야근 없고 복지도 좋은데다 팀 사람들마저 좋은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환경에 있는 건지. 그런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퇴근하면 자기 생활을 즐기고 그 에너지로 내일 출근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며 승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멍청한 것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게 싫다. 기업의 부품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까먹어요. 그러나 그만두고 돈에 쪼달릴 때 되면 중소기업 입사해서 혹사당하죠. 그 전 직장을 그리워하면서요. 그냥 전 남편분은 그런 멍청한 거예요. 거기에 휘둘린 글쓴이가 가여울 뿐이죠.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은 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허세 부리느라 와이프 막대해도 난 이렇게 떠받들여진다 자랑하고 싶어서 더 함부로 대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자기 집 자기 와이프한테라면 절대 못했을 행동들을 전 남편한테는 했던 겁니다. 덤덤하게 써내려갔지만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갈피를 못 잡는 글쓴이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럴 때는 우선 팩트만 생각하세요. 남편은 무던하게 모든 걸 받아주고 사는 글쓴이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었다. 친구들의 내기 도발에 자기 와이프를 감싸주고 최고로 만들어줘야 할 유일한 대상인 남편이란 사람이 동조해서 그 길고 긴 내기 기간 동안 글쓴이를 테스트해왔다.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가슴은 철렁했지만 알량한 자존심으로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 있어 글쓴이가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았다는 거. 그 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매끄럽게 이혼이 진행됐다는 것은 감정이 말랐다는 거.
이혼이라는 큰일 겪으면서 심신이 많이 황폐해지셨겠지만 어차피 그냥 살았어도 절대 행복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걷기를 좋아했었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한 여자로 돌아왔으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돌보며 새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의 일에 배나라 감나라 할 수는 없지만 이혼 잘한 것 같네요. 나는 나이 좀 있는 아줌마지만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느끼는 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상대도 나를 나 자신 그대로 봐줘야 서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계란 노른자 동영상 본 적 있어요. 나랑 남편은 저런 계란도 있구나. 좋은 계란 만들려고 농장주가 참 노력했고 닭들도 주인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터지길 바란 적은 절대 없고요. 그런데 님 남편들과 친구들은 언제 터질 것을 생각했죠. 잘못되기만 바라고 그걸 기쁘게 생각하는 꼬인 인성의 소유자. 내 아내가 좋은 성격의 여자라 다행이고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할 일을 왜 저 여자는 한번 터지질 않나. 어서 내가 터뜨려야 하는데. 이건 상대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아내를 자신의 부속으로 보고 조종하려는 경나진 인간. 글쓴이와 남편은 극과 극인 사람이 만난 거예요. 당연히 글쓴이가 훨씬 좋은 인격인 사람인 거고 그때는 사람을 볼 줄 몰랐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런 이상한 놈이 다 있나, 이런 놈도 세상에 있구나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시간 갈수록 후회는 그 인간의 목. 글쓴이의 새로운 출발에 건강과 행운만 가득하길 빌어요.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뭔가 초반부터 프리하네요. 매주마다 남편을 1박 2일 낚시를 보내주는 게 신기해요. 물고기를 낚을지 여자를 낚을지 모르는 건데 일단 남편분이 친구들하고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지만 주말은 와이프랑 보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이 생기면 놀러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 전에 많이 데이트하시지. 뭐 어쨌든 이혼하셨지만 결혼한 친구들 보면 세 종류예요. 적당한 빈도수로 술자리 나오는 친구, 와이프가 이해줘서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친구, 와이프에게 잡혀서 아예 못 나오는 친구, 세 번째는 갑갑할 것 같고 적당하게 두어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연은 친구들과 와이프를 대상으로 내기를 했다는 게 좀 그러네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실망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저런 얘기는 왜 한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 매주마다 1박 2일 외박 허락해 주실 분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없다에 한 표? 2표. 자기야, 나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 다녀와도 돼? 안 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기야, 나 회사에서 1박 2일 워크샵 가기로 했어. 안 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기야, 나 친구네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안 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얘기를 쓰려니까 씁쓸하면서도 짜증이 밀려오고 한편으론 잘 된 것 같아서 이래저래 씁니다. 전 27이고 남친은 31살입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남친 집은 경상도이고 저희 집은 충남입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같은 회사에 다녔고 사내 커플이었죠. 연애도 3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결혼 얘기는 2년 전부터 나왔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남편 사주에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시라면서 계속 미루었었어요. 저희는 상견례 할 때부터 삐그덕거리더니 결국 결혼 2주일 앞두고 파혼하고 남친과도 영원히 빠이빠이 했어요. 첫 번째 상견례 할 당시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까지 가셨습니다. 남친이 식당 예약을 했고요. 근데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상견례에 안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도 어이없어 했지만 참고 식사도 안 하시고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친은 돈은 돈대로 날렸고요. 두 번째 상견례 할 당시 저희 부모님이 또 내려가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탄이 되더군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네요. 시어머니가 방구는 5대 독자예요. 아직 결혼시킬 마음은 없지만 여자 나이가 있고 아닌 시킵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 식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저희 부모님이 편하신 충청도 쪽으로 하자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들끼리 한 번 더 만났습니다. 남친이 어머님들 모시고 저희 서울집으로 오셨지요. 예물과 예단 뭐 이런 거 상의하시기로요. 남친의 월급은 받으면 생활비 빼고 모두 시어머니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항상 남친 자랑할 때 그런 점을 말했고요. 근데 신혼집은 형편이 안 좋아서 못 해주시겠답니다. 내후년에 결혼하는 거면 해줄 텐데 어차피 자기네는 급한 게 아니라서 못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런 간단하게 준비하자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방순이가 방구랑 결혼하면 방순이한테 안 좋은 복이 방구로 인해 사라지고 1년도 안 돼서 방순이는 방구 덕을 봐서 집도 사고 돈이 굴러온다. 방구가 복 중에 왕복동이라고 유명하신 무당님께서 그러셨다. 라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근데 너무하네요. 한복도 안 해주시고 결혼 반지도 안 해주시고 남들은 못해도 둘세 세트 받는다던데 그것도 안 해주시고 신혼여행 해줄 돈도 없다 하니 뭐 그렇게 대단한 5대 독자라고 남친만 쏠랑 데리고 살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모았던 적금으로 여행사도 알아보고 식장도 알아보고 남친 정장과 한복, 제 거 한복 다 해드렸어요. 참 어리석게 그렇게 못해준다 했을 때 진작에 잘랐어야 했는데 돈은 돈대로 다 쓰게 되었답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 그래도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해주자고 밉보이지 말자고 하셔서 남친 목걸이까지 다 해줬고요. 신혼살림 다 해줬고요.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으로 인테리어만 바꿔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로 예단 좀 준비하라고 몇 개 적었다고 남친을 통해서 메모지를 받으랍니다. 받았더니 이게 뭐지? 무슨 신혼살림을 또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댁과 시누이 그리고 친척들 이불, 시누이한테는 목걸이 한 세트. 그것만 적히면 이해라도 하죠. 맨 아래 가로치고 한다는 말씀이 바빠서 준비 못하면 나한테 입금시켜라. 내가 좋은 걸로 준비해주마. 라면서 계좌번호랑 예금주은행 시어머니 것이 적혀있지 뭡니까. 그걸로도 남친과 싸우고 결혼하기 싫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남친은 시어머니한테 꼼짝도 못하는 성격이라 말 꺼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저희 친정엄마도 속상하시지만 그래도 어쩌겠냐고 해달라면 해줘야지 하고 시누이 목걸이 세트는 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웨딩 촬영도 하고 모든 결혼 준비가 끝나가는 과정에 시어머니께 남친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행 경비는 좀 챙겨주세요, 어머니. 이랬더니 식장비 계산해야 되는데 무슨 경비냐? 없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다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그날 저녁 전화로 사돈댁 편하시라고 대전에 식장 잡았으니까 식대비 부담하실래요? 아니면 식비는 반반 부담하고 버스 대절비를 부담하실래요? 버스 대절비나 식대비나 둘 중에 하나 부담하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지. 남친한테 바로 말했습니다. 식장을 저희 부모님 쪽으로 잡아달랬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서 또 그것까지 우리 집 보고 다 계산하라면 어떡하냐고. 우리 집은 뭐 부자냐고 했더니 남친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라고 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식장을 저희 유리한 쪽으로 잡았다면 버스 대절비 정도는 드려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이쪽으로 잡으라 하셨고 만약 저희 집 임의대로 했다면 저희 부모님도 충청도로 이사간 지 이제 1년 되신 거라 원래는 서울에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식비 계산 안 할 거면 이 결혼 못 시킵니다. 라고 하시고 저희 부모님도 참다 해도 너무하시네. 안 봐도 비디오야. 결혼 생활이 되겠냐? 라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설득할 필요 없이 저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날렸지만 오히려 홀가분하네요. 저도 사람인데 사랑받는 며느리 되고 싶고 저 이뻐하는 시어머니 계셨으면 하는데 이건 뭐 2주 남겨놓고 파혼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지엄마 뒤에서 숨는 남친도 참 찌질해 보이고 결혼 없자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시어머니는 방순이 너가 위로금 줘야겠다. 방구 인생 네가 망쳐놓은 거니까 3년 연애한 위로금 주고 결혼한다고 소문 쫙 돌려서 방구 이제 언제 장가갈지도 몰라. 너 고소할 거야. 라네요. 정말 이상한 아줌마네요. 빨리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 전 회사도 지금 그만뒀어요. 친구들한테 결혼 파토 났다고 문자 전송해서 오지 말라 했는데 자꾸들 전화 오고 문자 오네요. 말하기도 귀찮고 창피한데 저 정말 잘 끝낸 건가요?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네요. 댓글입니다. 남자가 더 웃겨. 저걸 또 받아서 갖다 주는 건 뭐야? 저런 바보인 거 사귀는 동안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님 인생 건진 거다 생각해요. 줬던 예물이고 뭐고 싹 다 돌려받으세요. 완전 그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 이상한 여자네요. 3년 연애했다고 결혼 못하면 7년 8년 이상씩 연애했다가 헤어진 사람 다 결혼 못하겠네요. 완전 못된 발언이죠. 해줬던 이불 세트나 여튼 돈 들어간 거 다 돌려받고 오세요.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몇 대 독자니 금쪽 같은 우리 아들 하는 집에는 여자들이 안 가려고 하죠. 어머니들 집착이 쩔어서. 여자도 자기 집에서는 금쪽인데 헛소리하는 집들 정말 짜증나죠.
거기에 남자가 마마보이 기질이 쩔어서 자기 엄마가 뭔 말 말하면 덜덜덜거리고 곤란한 일 생기면 엄마 뒤로 쑥 숨고 그러면 누가 데려갈지.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다니 한심하네요. 나이 한참 아래이고 여자인 저도 적금 꾸준히 부어서 돈 모으고 있는데 나이는 나이대로 먹은 남자가 모은 돈도 없는 주제에 5대 독자라니까 코웃음만 나오네요. 그 아줌마 돈에 환장했나봐요. 님 남친은 뭐래요? 파혼하자니까 파혼하재요? 님 참 잘하셨어요. 바리바리 싸서 결혼해달라고 매달려도 안 가질 5대 독자가 뭐 그리 잘났다고 저렇게 개념이 없는 건지. 자기 아들 결혼에 돈 한 푼 안 들었으면서 결혼 파토 났다고 위로금 달라고요? 정말 제대로 정신 나간 아줌마군요. 그 아줌마 5대 독자가 무슨 판검사쯤 되는 벼슬인 줄 아는군요. 자기 엄마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뒤에 숨어있는 그 찌질이랑 지금이라도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분 말씀대로 결혼 파토 최고 잘한 결정입니다. 님 아껴주고 예뻐해줄 훌륭한 시부모도 많으니까 힘내시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거 해준 거 다 돌려받으세요. 미쳤다고 그 집에 좋은 일이에요? 당장 전화해서 너가 잘난 아들 당신 치마에 꽁꽁 싸매고 사시라고 예단이며 뭐며 다 해준 거 다 받으세요. 진짜 꼭이요 제발. 저런 시어머니가 TV나 영화 말고 실제로 존재를 하긴 하는구나. 당장은 마음이 씁쓸하겠지만 돈 몇 푼 날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개같이 꼬일 뻔한 님 인생이 풀린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배짱 튕기는지 알 수가 없네. 위로금은 아가씨가 받아야지 웬 헛소리. 빨랑 받을 거 받으시고 어여 핸드폰 번호 바꾸고 잠적하세요. 저런 우유부단한 남자는 어디 덜떨어진 여자나 주워가라 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에고, 제 글이 메인에 떴네요. 이왕이면 좋은 글을 올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되네요. 속도 후련하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제발 이런 얘기는 소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거. 남친한테 전화가 계속 오길래 제가 그랬죠. 결혼은 물르기로 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해준 거 다 달라고. 근데 찌질스러운 이 자식이 또 지엄한테 말했는지 걔네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위로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줬던 걸 달라고? 에라 더러워서 준다. 가져가고 내 눈에 띄지 마라. 라네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막장이니까 막 나갔어요. 아줌마 아들이 나랑 결혼하면 주는 거지 결혼도 안 하는데 그걸 왜 주겠어요? 암튼 방구한테 물건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주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고 끊고 남친한테 한 20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물건 준다고 만나자길래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택배 보내라고 하고 끊었죠. 주소는 문자로 남겼고요. 근데 자꾸 문자 오네요. 잘만 하면 자냐고 문자 오고 잡생각 좀 끝나고 밥 좀 먹을라 하면 문자로 헛소리 짓거리고 그랬더니 이젠 문자로 장편소설 쓰시네요. 문자 봤으면 답장 좀 해달라고. 욕 나오네요 생각할수록.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이거 나원참. 신우이라는 잘나신 분께서 고소 안 할 걸 다행으로 알아라. 내가 쫓아가려다가 네 인생이 불쌍해서 참는 거야. 방구 같은 게. 라네요. 그래서 또 한마디 날리고 잽싸게 끊었어요. 네 동생이나 챙겨라. 끝난 여자한테 문자로 징징대고 있으니까 짜증난다. 라고 했는데 남친은 무시하고 자꾸 전화 오고 문자로 미안하다. 내가 시키는 건 다 할게. 요짓거리하고 자빠졌네요. 핸드폰 부셔버리기 직전이에요. 아우, 정말 잘 선택했네요. 결혼 파토 난 거 다시 한번 제 자신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저희 엄마는 상종할 인간들 아니라고 물건 받고 이사가라고 하네요. 해코지할 것 같다고. 제가 정말 화가 난 이유는요. 남친 엄마가 결혼 끝나고 아버님 차 바꿔드린다고 했다네요. 그게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거지 그게 뭐랍니까? 없으면 없어서 못해주는 거 이해하겠지만 풀 뜯어먹을 정도로 가난한 집구석도 아니면서 일부러 안 해주고 더 받으려고 욕심부리고 뭔 놈의 배짱을 그렇게 부리는지. 암튼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신중한 선택들 하세요. 좋은 시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들 보면요. 그런 감기 조심하세요.